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뇌피셜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 애들이 다 물린 코인이 뭐야라고 해서 솔라나거든요. 그리고 FTX에 다 투자했던 곳이 미국 자본들이고, 맞아요. 미국 자본들이라고 치면은 주요 블록체인 미디어들, 헤지펀드들, 운용사들이 전부 다 손실 보고 있는 게 솔라나니까 이걸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된다. 오늘 조금 색다른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얘기죠? 네, 오늘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불장이라고 느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장 이제 두드러졌던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적으로 두드러졌던 것이 뭐냐면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좀 가속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로 유입된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다른 어떤 알트코인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라고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시장이 현황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의 현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바로 USDT입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보이시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USDT였습니다. 네. 여기서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USDT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빠지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USDC죠. 그러면 분홍색이 USDC인 거죠. 네, 분홍색이 USDC입니다. 뭐 다른 거는 뭐 사실 뭐 비교할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USDT와 USDC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걸까라고 한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극명하게 USDT가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을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 원인이 뭐냐면 좀 찾아봤더니 바로 BUSD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사실 BUSD가 그 미국에서 리갈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새롭게 발행을 할 수 없고 출금만 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BUSD에 있었던 수요가 USDT로 뭐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할 게 왜 USDC로는 안 가느냐가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중요한 사실인데 네. 여기에 사실 루머가 하나 껴 있잖아요. 그 루머를 한번 딱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USD? 네, 그 USDC. USDC. 루머 어떤 게 있을까요? USDC 루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BUSD에 있던 돈이 바이낸스로 가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BUSD의 수요가 USDT로 옮겨졌고 USDC로 이제 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올 상반기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하면서 네. 한 10% 가량이 되는 USDC가 이제 묶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디패깅이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USDC가 한번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신뢰가 좀 깨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뭔가 저스틴 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USDC를 통해서 지금 달러로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로 엑시트를 하고 있다라는 루머도 이제 같이 돌면서 사실 USDC를 이제 기피하기 시작하는 기조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저는 이게 분위기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디패깅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만 골라봐. 뭐라고 할래?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USDC를 꼽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불안해서 사실은 절로 돈이 안 가고 있고 돈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좀 약간 사실 굉장히 의외로운 그런 풍경이죠. 그래서 이제 또 봐야 될 게,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이 USDT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USDC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가 또 새로운 또 USD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화력이 뭐가 있냐 찾아보면 다이의 화력이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RWA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RWA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이 메이커다우죠. 메이커다우라는 곳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를 발행한 곳이고 그 다이의
유틸리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트레저리를 활용해서 미국의 국채를 매입을 엄청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국채에서 나오는 금리를 디파이로 갖고 와서 자신들의 어떤 트레저리에 다이를 넣어준 사람들한테 이자로 많이 제공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래들은 이게 굉장히 꿀통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를 매입하는 주체들이 다 보면 다 자금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다이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연두 색깔 있잖아요. 네. 연두 색깔이 다이입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네, 메이커다오가 이제 실질적으로 채권을 매입했던 이제 시기를 보면요, 2023년 8월부터입니다. 근데 2023년 8월부터 급격하게 이제 다이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는 거를 저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좀 늦네요. 네. 2003년 8월이면. 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채권에 매입하면서 저 사람들이 내세웠던 건 뭐냐면 다이를 예치를 하면 다이 세이빙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금 상품이에요. 네. 다이를 예치하면 8% 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5조가 몰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몰리니까 5%로 내리겠습니다 선언을 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게 이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의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었던 거고, 그러면서 지금 메이커다오는 실물 자산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근데 메이커다오는 그 재단을 해체했잖아요. 맞습니다. 누가 저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탈중앙화 다오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가 없어요. 그렇죠. 네, 다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실 수 있어서 이게 약간 예전 얘기라서 메이커다오라는 회사래. 메이커다오라는 이 재단이 원래 있었고요. 이게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다이는 성격을 보면 아시겠지만 탈중앙화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탈중앙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재단 자체를 해체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어느 날 재단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건 어떻게 돌아가지? 저는 항상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항상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버넌스에다가 그 거버넌스에 뭔가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의견을 개진하면 주요 이제 컨트리뷰터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의견을 달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MKR이라고 하는 거버넌스 토큰을 활용해서 투표를 하고, 그 투표가 이제 가결이 되면 그걸 집행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탈중앙화된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8월부터 다이 수요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다이를 누가 사냐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10만 달러 이상이 있는 지갑에서 다이를 샀다. 근데 그 10만 달러 이상의 지갑이 90% 이상이다. 고래 아니면 뭐 기관 투자. 그렇죠. 네, 10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한 1억 3천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거를 다이를 그 이상에 되는 지갑이 이제 다이를 매수하는 주체였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달러를 어떻게 보면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블록체인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다이를 활용해서 굉장히 부를 늘리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오랜만으로 이제 순자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향으로.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노란색이 결국에는 네팅된 겁니다. 넷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순자본 유입이 발생하고 있고, 이 순자본 유입이 발생했다는 것은 알트코인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동반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오호.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다이 괜찮은 건가요? USDC의 이 감소는? USDC 감소가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USDC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사실 모르니까 자꾸 루머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USDT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USDC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위험하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아비트럼이나 디파이 쪽에서는 USDC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모든 페어가 USDC. 근데 만약에 USDC가 좀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디파이에 또 영향을 줄 것이고, 디파이 영향을 주게 되면 레버리지를 쓴 어떤 그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면서 또 순간적으로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저런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좀 이게 이상한 기괴한 그림이잖아요.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USDT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USDC는 계속 줄어들고. 네, 이 그림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잘 봐야 된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작년만 해도 USDT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마다 어떻게 보면 활용해야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은 음모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저한테 음모론이 답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음모론은 뭐였냐면 USDC가 이제 그 아까 은행 중소형 은행에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돼서 이제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돈 떼일 수 있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USDT도 어느 은행에다가 맡겼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3월에 한번 미국 중소은행 위기가 있었고 최근에도 그런 이제 몇 개의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데 터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한테 얘기해 준 분은 그거를 지적하더라고요. 테더가 자꾸 과담보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과담보를 잡고 있다는 게 이 발행자한테 과담보를 잡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번 잉여, 그러니까 테더가 지금 올해 들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번 굉장히 많은 돈을 그냥 다 준비금에 쳐받고 있다. 근데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뭔가 이 고인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왜냐하면 디파이는 자본의 효율성을 내세우면서 그렇죠. 자신들의 논리를 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CTO 그 파울로 아르도이노인가요? 그 CTO가 결국에 이제 CEO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양반이 디파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양반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돈을 안 굴리고 게다가 다 달러일 텐데. 이 돈을 안 굴리고 왜 이거를 준비금 증명으로 처박아 놓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저번 달에 얘기하셨던 내용이랑 약간 붙는 내용인데, 테더 담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테더가 이제 단기 채권 내진 장기 채권 뭐 이렇게 갖고 있을 텐데, 현금이랑 담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이미 터졌다. 한두 개가 터졌을 거다. 그래서 이 예치금 손실이 있을 거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약간 코인충 은행이라고 해서 코인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뭐라 하죠? 이게 대주는 은행이 있었죠, 몇 개가. 근데 시그니처나 뭐 이런 게 이제 이게 2월, 3월에 다 터졌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테더가 돈을 어느 은행에 맡기고 있는지 모른다. 그쵸. 그리고 그게 중소형 은행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리고 연초부터 채권 이율이 이렇게 오르고 채권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담보 가치 하락이 굉장히 극심히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많이 그래도 최근에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쵸. 떨어졌는데 이율이 채권 가격이 회복이 됐겠지만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이제 제가 들었던 가장 그럴싸한 음모론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예전하고 좀 달라진 모습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예전 사실 FTX가 어떻게 파산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배째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아 몰라. 모르겠다 나는. 약간 이랬는데 근데 이제는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잉여 자금을 어떻게 보면 계속 축적해 놓는다는 것은 뭐 상황을 대비한다는 거니까 뭐 이런 거는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USDC가 줄어들고 DT가 늘어나는 그 국면에서 또 하나의 가설은 뭐였냐면 이거는 저도 좀 약간 불안한데 저 그래프를 확대해 보면 USDC가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뭐 몇백만 달러 정도씩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 뭉텅이로 돈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이런 그 자금의 드나듦은 굉장히 돈의 흐름은 사실 좀 나는 몇백만 달러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알기 때문에 사실 빼는 맞아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거는 되게 의미 있는 유심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스몰캡 어떤 토큰들 그 상장되어 있는 거 보면 네. 재단들이 자기 트레저리
즉 자기가 발행한 토큰을 시장에서 매도할 때 보면 윗꼬리가 자꾸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똑같은 계단식으로 내려가요. 항상. 계단식으로 내려가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금을 털기 시작하면.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이제 덧대드리면 그 사실 그 USDC가 최근에 11월 30일까지만 이 가져오면 달러로 바꿔주는 환전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일단 12월 30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잠깐 멈추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계단식 하락의 어떤 이제 돈을 계속 빼고 있었던 그게 이제 뭐 어떤 주체로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주체가 30일 전에 돈을 다 빼야겠네? 이런 이제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 때문에 상승을 바라보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그렇죠. 뭔가 불안한 이유가 알 수 없으니까 더 불안한 뭐 요인이 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반창고를 살짝 붙여드리면 어쨌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USDC로 빠지는 돈보다는 지금 이제 갖가지 통로로 크립토 시장으로 이제 인입되는 돈의 규모가 대략 한 4배 정도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지는 돈도 있지만 사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어와서 네.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와서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요즘 의미 있는 게 링크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매틱도 많이 오르고 매틱도 많이 오르고 솔라나도 많이 오르잖아요. 네. 결국에는 고인물 코인들이 많이 오르니까 솔라나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솔라나를 좋아했다가 네. FTX 이후로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봉크 코인. 그쵸. 봉코도 한창 유행했었죠. 네. 네. 네, 어쨌든 솔라나는 좀 오늘도 약간씩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솔라나랑 아발란체랑 지금 FTT는 최근에는 좀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도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있죠. 솔라나도 약간 음모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솔라나에 묶여 있는 코인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뇌피셜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 애들이 다 물린 코인이 뭐야라고 해서 솔라나거든요. 그리고 FTX에 다 투자했던 곳이 미국 자본들이고, 맞아요. 미국 자본들이라고 치면은 주요 블록체인 미디어들, 헤지펀드들, 운용사들이 전부 다 손실 보고 있는 게 솔라나니까 이걸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그런 기조가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히 되게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은 비트코인이 막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그저께는 이렇게 한번 34,000대를 내려갔다 왔잖아요. 거의 한 3-4%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락을 했는데 솔라나가 그날 10% 올랐어요. 찾아봤어요. 뭐 호재가 나왔나?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강해. 이유 없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사실은 뭐랄까, 굉장히 이제 엄숙한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크립토 관계자들도 하지 않는 얘기. 차마 내가 음모론을 입에 담다니. 그렇죠. 약간 이런 얘기고. 한 가지 더 더하면 솔라나 생태계 이제 다 망했는 줄 알았던 프로젝트들이 요즘 손들면서 코인 발행하겠습니다 하고 코인을 발행하고 있어요. 에어드랍 하면서. 네,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주피터 뭐 이런 것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막 솔렛이나 솔라나 월렛들을 막 갑자기 지웠던 거 다시 깔고 저도 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솔라나 뭐 월렛 어딘가 수첩에 적혀 있는 거 있나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게임도 있었었고 오롤이라고 하는 많이 있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이렇게 가져갔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런칭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지막 불꽃을 진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솔라나는 저는 어쨌든 주인이 없어진 코인이잖아요. 주인이 그렇죠? 있다가 누군가 그럴싸한 사람이 뭐 가령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주인이 돼서 도지코인이 엄청 했다가 지금 최근에 버림받았잖아요. 그렇게 됐듯이 솔라나도 누군가가 이제 내가 해볼게 뭐 하면 또 이제 탄력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누구? 룬. 룬. 메이커다오. 아까 말했던 다이 발행한 회사가 요즘
엔드 게임이라는 거를 이제 올 초에 발표했어요. 자기네들의 엔드 게임은 원래 네. 메이커다오에 있는 업데이트. 그렇죠. 약간 로드맵이죠. 우리나라 치면 장기 로드맵인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게 솔라나라고요? 그래서 솔라나를 기반으로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룬이 솔라나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탈중앙화, 네. 약간 거버넌스로 운영이 되는 재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자들이 반기를 좀 드는 이건 좀 솔라나는 좀 아닌 것 같다. 탈중앙화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건 너가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하는 좀 루머는 아니고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가 좀 약간 길어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만큼은 솔라나가 성공할 확률이 이더리움보다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원래 주인이 있잖아요. 비탈릭 부테린 지금도 딱 붙어 있고 이 친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데이트에 다 탈중앙성, 프라이버시 이런 색채가 너무 강렬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 이게 토큰 가격이 이렇게 떡상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레일건이라는 프로젝트를 언급을 했어요. 레일건 제가 여기서 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 사셨던 분들은 또 돈을 버셨을 텐데 레일건이 뭔고 하니 그 프로토콜 차원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이 프로젝트거든요. 상당히 기술력이 좋아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도 기술력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비탈릭의 저주 같은 게 있습니다. 비탈릭이 프라이버시나 아니면은 어떤 그 탈중앙화 관련해서 이거 괜찮은데? 이러면 망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켓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프라이버시와 탈중앙화에 굉장히 진심인 친구인데 이게 미국 정부랑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일리 있네요. 적당히 이제 솔라나 같이 솔라나는 탈중앙을 안 한다고 하지 않지만 지향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부를 뜯어다 보면 노드 숫자도 너무 적고 맞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내피셜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는 솔라나가 더 인기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메이커다오의 룬이 우리 솔라나 기술을 활용해서 뭐 할 거다라고 하니까 비탈릭이 그거 트위터 보자마자 MKR 메이커다오 토큰을 던졌죠. 네. 소심한 약간 복수 뭐 이런 거지. 그런 건 아주 칼 같아요. 비탈릭이.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첫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네.